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교실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올해 시장의 특징적인 면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 정리했었죠. 상저하고 그거 아니라 상과전대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올해 시장 기준.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뭔지 아실 겁니다. 쏠림이 더 심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잘못 한번 쏠려지면은 빠이빠이가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삼성전자하고 종합주가지수가 계속 괴리해서 갈 수 있을까? 라는 거였습니다. 이 세 가지 올해 특징적인 면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네 번째를 뭘로 봤냐면 예탁금으로 봤습니다. 예탁금. 여러분 고객 예탁금 아시죠? 주식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주식장에 넣어놓은 돈, 우리가 이런 걸 고객 예탁금이라 그러는데요. 고객 예탁금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틀려졌다 그래요. 코로나 이전에 주식 고객 예탁금을 평균 30조로 잡습니다. 30조 언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그 다음에 좀 주식이 이렇게 주린이들이 첫 번째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그때가 대략 50조대로 올라왔어요. 그런 다음에 주식시장이 한참 좋을 때, 엄청나게 막 그때 난리 났을 때, 그때가 보통 70조대까지 갔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지금 빠졌을 때가 얼마냐? 50조대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걸 한번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3년 동안의 고객 예탁금의 구조 비율이에요. 보세요. 제가 아까 말했죠. 70조가 좀 넘었어요. 좋을 때는. 그러다가 다시 빠져서 어때요? 50조 근방에서 약간 빠지다가 다시 50조에서 계속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죠. 올해 상반기에 주식시장 좋았을 때 하고 하반기 때 여러분 주식시장 확 빠졌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고객 예탁금 어때요? 올해가 2024년이니까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짜 이렇게 돼서 막 이렇게 확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들 고객 예탁금은 지금 종합주가지수하고 다르게 놀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전에 제가 쇼츠에 올린 것 중에 요런 게 있었어요. 콩이 요만큼이 한 바퀴 돌아도 요만큼, 이만한 게 한 바퀴 돌아도 같은 한 바퀴지만 걔는 요만큼. 비율은 같지만 이건 완전히 사이즈가 틀리다 그러죠. 기본 파이가 커졌다는 소리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언제든지 시장이 불붙을 수 있는 준비가 실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안 좋은 말들 요즘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안 돼, 힘들어, 뭐 이럴 거야. 그런데 고객 예탁금이라는 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줄지가 않아요, 생각같이. 만약에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런 부분들이 틀리다면 고객 예탁금이 올해 쭉쭉쭉 빠졌어야 돼요, 하반기 들어가서. 하반기 시장을 다시 빠질 거라고 봤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고객 예탁금이 올해 상반기에 워낙 이렇게 팍 늘었어야 되는데 보세요. 이미 여기서 저는 올해 하반기 시장이 빠질 걸 안 거예요. 이건 시장의 특징적인 면이거든요. 근데 이런 특징적인 면을 모르니까 뭐예요? 그냥 당하게 되는 거죠. 차트만 보다가 빠지게 되죠. 이 반장이 뭐를 믿고 방송에서 왜 계속 하반기 시장 빠진다 그러지? 빠진다 그랬을까? 쟤 혼자 왜 그랬을까? 저 근거 없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경험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런 경험 토대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해도 그 현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세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 올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었습니다. 이건 어쩌면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내년과 후년에 대한 사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올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을 시장은 우리한테 특징적인 면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올해 특징적인. 왜 갑자기 정부가 나오죠? 요즘 같은 때, 그죠? 주식시장이 작년에 하반기부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11월부터 우리가 작년 연말 랠리 붙은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연말 랠리가 살았다 이래가지고 아주 연말 랠리 때문에 시끌시끌했어요. 그래서 그게 연초 랠리까지 이어지고, 기억나세요? 올 여름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이때 정부가 굉장히 불을 지폈어요. 2월 초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 PBR로 시작된 밸류. 그러면서 금투세, 금투세는 이제 폐지가 됐죠. 근데 뭐 금투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 왜 그랬을까요? 총선이 있었잖아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전 정치적으로 뭐 어디에 뭐 편향돼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립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투자라는 측면만 얘기하기 때문에 보면 전 꼭 어떻게 느꼈는지 아세요? 이 많은 정책들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시행할 거니까 총선에서 우리를 다수당으로 안 뽑아주면 이 정책이 소용이 없어지면 주식시장 빠질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총선에서 완전히 여서야대가 되니까 정부에서 그동안 하던 정책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약발이 먹히질 않았죠. 올해 시장이 굉장히 극과 극이었어요. 처음에 연초에는 밸류 PB에 막 난리가 났었어요. 밸류업 시행 반년. 뒤로 간 한국 증시.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심화됐다. 그러면 다른 정권들은 그걸 못해서 안 했을까요? 어느 한 정권은 갑자기 저 PBR로 해서 주식시장을 그렇게 땡겨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진 거, 이거 고스란히 누가 당했을까요? 지금 다 개인들이 당하고 있잖아요. 이 고통은. 제가 이 말을 할 때도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가 저는 어디에 뭐 치우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경제 정책, 그리고 투자란 측면만 보는 거예요. 전 그냥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결과가 나왔을 때 얘기해야지 괜히 어설프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이상한 색강력으로 보시잖아. 그때는 더군다나 방송이었기 때문에 더 조심했던 게 이건 분명히 안 먹힐 거거든요. 그리고 결과로 나왔어요. 안 먹혔다는 게. 이건 한 정부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올해 굉장히 특징적인 면으로 저는 그래서 봤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배우실 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여기서 하나 힌트는 드릴게요. 보통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제 뭐 어느 정보가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 잘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를 표방하는 정권들은요. 대부분 뭘로 혜택을 주거나 플러스를 주려고 하면 세제로 줍니다. 세제. 트럼프도 법인세 낮추고 막 했죠. 요번 정부도 우리 보수 정부는 뭐예요? 세제, 무슨 뭐 이런 거, 세금 쪽, 뭐 감면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진보 정권이다. 미국도 민주당 뭐 이런 진보라고 흔히 얘기하죠. 거기는 보통 이 경제 정책이 워낙 세제가 아니라 뭘 하냐면요. 보조금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번에도 지금 야당이 국민들한테 뭐 돈 뭐 하자. 실은 이 경제 정책들이 그래요.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바이든은 뭐예요? 막 이렇게 막 보조금 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트럼프는 법인세 낮추고 세금 쪽이었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어디 쪽에 포인트 나오는 정책들이 나올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뭔가 보이는 부분이 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정부의 정책 쪽을 5번째로 봤습니다. 이제 올해 시장의 특징적인 거에 6번째는 뭘까? 국장의 소외입니다. 올해 시장의 아주 큰 특징. 이걸 뭐 국내 시장의 준말이죠. 국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소외가 아니 소외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개무시요. 그냥 개무시. 이제 국내 시장에 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 취급하고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막 이런 취급해요. 아유, 미국 시장 해야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요. 기사에도 나와요. 제가 주식 이렇게 오래 해봤지만 저 이런 기사는 처음 봤어요. 진짜 근데 이게 현실이 됐거든요. 서학개미 1조 달러 육박했다 쭉쭉 했는데 외국인이 국내 증권 투자 천 역전됐다. 지금까지 제가 30년 가까이 하는 동안요. 이게 역전된 적이 없었어요. 이거 굉장히 이 기사 보고 쇼킹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아예 거들떠보는 시장도 아닌 시장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 펴봤다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서학개미 열풍, 국진의 외인 이탈되고 외국 금융자산 들고 있는 게 역대 최대다. 국내 시장을 하는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거 해외 종합 차트 한번 보면요. 정말 부럽죠. 국내 시장 한번 다시 들이밀어 볼까요? 어떤 그림 나오나? 특히 하반기 들어서 더 이렇게 돼버리죠. 상반기는 그나마 근데 하반기부터 더 해버리죠. 과연 이게 계속 이렇게 될까요? 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얘기 지금 터질 거 계속 다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더 안 좋은 소식 터질 거 있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너무 당연한데 당연한 거에서 답을 놓치실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한 반에 지금 60명이라고 할게요. 제가 종종 이런 표현 하잖아요. 어떤 친구가 지금 반에서 58등을 한다고 칠게요. 59등, 60등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표현한 게 이래서 그렇지만 58등이 59등 하면 특별히 있나요? 더 어떻게 돼요? 60등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러잖아요. 58등 하는 애가 59등한테 옛날에 그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성적 받았더니 하하하 이 바보 같은 놈 그랬더니 선생님이 둘 다 나와서 누가 누구를 이게 확 이러잖아요. 58등이나 59등이나 60등이나 도찐개찐 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어느 선 이상은 나빠지기가 어려워진 선에 들어간다는 거죠. 왜 이런 특징적인 면들을 보자 그러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시장의 답은 나옵니다. 의외로. 이런 것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특징적인 면들에서 답을 찾는 걸 다 놓쳐버려요. 이제 어느 정도 또 소외됐냐면요. 가상자산 시장, 암호화폐 시장. 코스피보다 5배 커요. 이제.
역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요, 코스피 코스닥 합친 거에 몇 배예요, 몇 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한다는 소리는요, 그냥 이제 미친 소리가 됐어요. 아주 미친 소리. 콩지 팥지로 따지면 콩지 중에도 지금 아주 그냥 최고로 지금 서름받는 콩지가 돼 있어요. 올해 시장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까지 어느 해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까지 냉대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몇 개월 만에 이루어졌어요. 하반기 몇 개월 만에. 아까도 그래서 제가 외국 시장하고 보여드렸잖아요. 상반기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려고 했어요. 물론 뭐 격차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모든 일이 하반기 요 몇 개월 동안에 벌어진 적이 처음입니다. 이건 올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시그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답을 찾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놓치시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또 여러분들은 좋은 기회를 어떻게 보면 놓치실 수도 저는 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올해 시장의 특징의 마지막입니다. 7번째. 신규 주린이들이 이제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올까요? 뭐 주식시장 저런데 하반기에 더구나 들어옵니까? 다 떠나고 있는데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 코로나 이전의 주식 인구를 보통 우리가 한 600만이라고 잡아요. 그리고 이건 좀 통계에 따라 틀리는데 최고 많이 들어왔을 때가 뭐 2천만 근처까지 됐다고도 해요. 요즘은 다시 내려와서 1,400만 뭐 여기라고 해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파이가 틀려졌다 그랬죠. 바로 이겁니다. 파이가 틀려져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렇게까지 냉대받은 적 처음이라 그랬죠. 뭐 가상자산에도 막 뭐 5분의 1로 까요. 뭐 미국 시장에도 뭐 이제 뭐 역전이 돼. 모든 게 다 까였어요. 그런데도 주식 인구가 1,400만이에요. 코로나 이전에 훨씬 좋을 때도 600만 밖에 안 됐어요. 올해 과연 주식 인구가 하반기 이렇게 될 때 어느 정도 될지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빠져도 1,400만 원이에요. 이 소리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신규 주린이가 안 들어오고 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예요? 경험이 있다는 소리죠. 시장에 대한.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빠지고 버티고 있을까요? 모르시겠어요? 그냥 막 다 물려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전 이거 화투에 비교할게요. 화투. 화투로 따지면 저 맨 처음에 화투 처음에 배웠을 때 막 되게 잘 따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막 스스로 야 나 이러다 진짜 타짜 되는 거 아니야? 막 아유 나 이거 재미치면 안 되는데 막 이랬대 혼자. 근데 여러분 아실 거죠?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다들 처음에 해볼 때 돈 맛을 봅니다. 여기 1,400만들이 왜 600만에서 1,400만 원 차이가 날까요? 이 중에는요 쉽게 말하면 돈을 조금씩 벌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식 인구가 이렇게 이제 확 줄질 않는 거예요. 신규 주린이가 없는데도. 이런 상황에서도 좀씩 여러분들 올해 주식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죠. 좀씩 이렇게 경험이 있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 그럼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예 몰라. 그럼 우리 말 조심하죠. 막 다 조심하려 그러고. 근데 이 사람은 좀 어느 정도 알았네? 그럼 우리 물론 뭐 조심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때요? 그때부터는 좀 어느 정도 편하게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의심이나 경계를 버립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게 왜 위험하냐? 이 1,400만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신규로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의심이나 경계를 가져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의심이나 경계를 갖습니다. 근데 이 1,400만들은 의심이나 경계를 이미 뛰어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병력이 우리나라가 뭐 60만 대군이다, 뭐 이제 빠져서 뭐 50몇만 대군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자위대 몇만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소리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본은 자위대가요 전부 다 장교입니다. 그게 장교 숫자예요. 그래서 유사시에는요 그 밑으로 병사들이 쫙쫙 생기면 군대가 팍 하고 늘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미 이 1,400만 이 주린이들은 신규 주린이가 없어도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의심과 경계가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금만 바뀌는 모습들이 들어오면은 무섭게 주식시장을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서 이런 모습들을 올해 시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하나의 이게 에너지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7가지로 올해 시장 정리를 해봤는데 특징적인 면, 글쎄요 이거는 뭐 보는 사람들마다 물론 생각이 틀릴 겁니다. 제 관점에서 정리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다른 분들은 경험 못한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뭐 여러분들 IMF 때부터 기관에서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9.11 사태 때 주식시장 어땠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 많을걸요. 9.11 때 우리나라 9월 12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 오전장 안 열렸습니다. 왜냐? 너무 크게 빠질 것 같아서 정부에서 오전장 열지 말라 그랬어요. 오후장부터 열렸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2000년 그 초반에 LG카드차례에서 금융대란 일어날 때 여러분 겪어보셨어요? 주식시장? 1년 동안 계속 빠지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저는 다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개인들 대부분이 못 버는, 그리고 뭐 웬만한 방송이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 이런 거 모르십니다. 글로 백날 배워봤자 그때 공기와 이 흐름이 어떻게 틀린지 모르세요. 근데 그런 걸 전 겪어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관점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시장에 작용을 할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내년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올해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해서 주식교실 몇 시간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올해 주식교실들이 어떤 가르침을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전 주식교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가 주식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편하게 얘기하고 싶은 코너예요. 내년에도 더욱더 그런 생각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주식교실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 더 열심히 하는 이반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